안녕하십니까. 대왕갈치 이재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그 금어기 이후에 이제 그 갈치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오늘 20일, 거의 한 20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갈치 낚시한 경험담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이후에 갈치 낚시 조항 전망과 낚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금어기 이후의 갈치 낚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성공적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금어기 전에 이제 걱정했던 이 풀치급들이 워낙 설쳐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정말로 이제 기후에 불과했어요. 금어기가 풀리면서 이제 갈치 낚시를 시작함과 동시에 뭐 갈치 씨알이 3지급에서 뭐 3지 반, 뭐 4지, 간혹가다 이제 그 4, 5지 넘어가는 이렇게 큰 씨알들도 이렇게 이제 선보이기도 하고, 조항은 이제 정말로 거의 한 2주 가까이 쿨러 조항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 화랑새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그 바람 불기 한 3, 4일 전,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이 이제 안 맞아서 그러겠지만, 뭐 물론 이제 그 보름살이, 우리가 말하는 월명살이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제 겸해가지고 조항도 이제 좀 떨어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해수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거의 이제 30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갈치 애들도 이제 그 펄펄 끓는 바닷물이 이제 바닷물에 이제 적응을 아직 하지 못해가지고 조항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거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조항은 이제 분명히 이제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그 갈치 낚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갈치 낚시 시작하면서 바닥층 공략하고, 이제 시작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집어가 되고 나면은 중상층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입질이 좀 뜸해지고, 나는 이제 큰 씨알을 이제 잡고 싶다 이러면은 바닥층 공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즘은 그 여수 지역에 갈치 낚시를 하는 수심층이 50에서 60m 정도, 그 정도 수심에서 거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제주도 이제 준학배들이 여수 지역에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멍창 올라와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수 지역에 갈치가 많이 나오고 씨알 좋은 갈치가 많이 나온다, 상품성 있는 갈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준학배들이 많이 올라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2주 동안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은 거의 이제 조항이 이제 거의 쿨러 한 8부, 7부, 뭐 9부 이렇게 해가지고 쿨러 가득 채울 때도 있었고, 그런 조항을 이렇게 보였는데, 한 3, 4일 전부터 조항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수온 영향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월명 달이 이제 좀 이제 밝아가지고 입질이 예민할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쭉 낚시를 해보면은 갈치는 분명히 있어요. 입질이 예민하고 간사하고 입질 그 빈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지 갈치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죠.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바닷물, 우리가 말하는 바닷물을 이제 한번 뒤집어서 이제 겉조리 속조리 이렇게 이제 확 섞어 놓으면은 수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갈치 애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 활성도가 이제 또 이제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 갈치낚시 같은 경우 좀 전에 이제 그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요 그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 출조 때 이렇게 쭉 낚시를 해보면은 바닥 쪽에서는 또 고기가 또 안 물어요. 예, 어디서 뭐냐? 10m 전후, 그러니까 15m부터 10m까지, 10m 때때라서 10m 위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고기가 거의 그 층에서 입질을 많이 했습니다. 씨알 좋은 것들이 사지급도 이렇게 간혹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아니어도 주로 입질하는 수심층이 그 수심층에서 입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변수가 있겠지만, 태풍이 변수가 있겠지만, 그 태풍 이후에 주로 이제 공략하는 수심층을 한 15m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m 해서 공략을 하면은 꽝조항을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하다가 이제 고기가 갈치가 안 물면은 바닥 쪽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자주 하면은 이제 집어층이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막 물다가, 갈치가 막 물다가 한동안 뜸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한번 찾아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낚시를 해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줄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채비를 이렇게 세리다가 이제 좀 이제 헝클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다 이제 그 뽕당뽕당, 일명 우리가 말하는 수제비 이렇게 뽕당뽕당 이렇게 빠쳐 가지고 넣어 가지고 그 수심에 그 10m 15m 정도 여기 딱 내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큰 것들이 4마리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 두 번째 넣어도 이제 또 이제 입질을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입질 빈도가 떨어졌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배 밑에서 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제 던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가 몰라도 초보 조사들이 못 던지니까 낚싯대 짤막한 거, 임대대가 뭐 거의 보통 뭐 3m 4m거든요. 임대대에다가 이제 본인이 못 던지니까 이렇게 뽕당뽕당 빠칩니다. 빠치면은 이 배 밑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거기 수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서 씨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무는 경우가 있어요. 집어가 돼가지고 배 밑에서 이제 바글바글 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눈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긴 데를 좋아하시지 마라. 자리에 따라 가지고 정말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낚싯대를 꼭 하나씩은 이제 구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다가 이제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자리가 배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고기가 이제 안 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제 그 동물을 잘 만나야죠. 중간에 이제 거의 앉으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많이 앉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엉켜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제를 했을 때, 그런 것을 그 관계없이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잘하는 사람끼리 딱 앉으면은 고기 많이 잡습니다. 대신에 낚싯대 긴 거 피면은 씨알도 잘고 마리수도 적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중간에서 막 5m짜리, 6m짜리 막 이런 거 피지 마시고, 꼭 이제 중간에, 그렇다고 너무 짧은 미창대 이런 거는 저는 또 이제 그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한 한 3, 4m 정도 되는 어느 정도 낚싯대가 이제 휘임새가 있는 그런 낚싯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중간에 배정을 받으시면은 꼭 그걸 사용해 보시면은 언젠가는 제 요런 말씀이 제가 이제 한 말이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꼭 그렇게 생각하셔서 낚싯대 하나 구비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듯 하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자작 채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작 채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묶어 보시고 이제 뭐 연구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야광호스 이런 걸 막 10cm 막 12, 3cm씩 막 요거 요 정도 되면 한 10cm 좀 넘거든요. 이 정도 길이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말씀합니다. 낚시 쭉 하다 보면 입질은 막 하는데 이제 고기 하나도 한 마리 겨우 뭐 두 마리 이렇게 걸려 다 빠지고 이렇게 입질은 막 왕성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다. 이 후킹 잘 안 돼요. 예, 후킹 잘 안 되니까 저는 몇 센치를 쓰냐 하면은 5cm에서 7cm 정도 요 정도 씁니다. 요 정도. 예. 요게 이제 한 5cm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쓰면은 챔질을 안 해주면 거의 생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생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키면은 이제 그 줄이 잘릴 염려가 있긴 있죠.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킹력이 좋기 때문에 야광호스는 뭐 거의 한 5cm에서 길게는 한 7cm 정도 이 정도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끔 동영상 보면은 이제 그 바늘대로 이렇게 후킹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낚시할 때.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야광호스 길이 이런 것도 이게 너무 길게는 사용하지 말아라. 시중에서 이게 또 판매되는 것도 너무 긴 것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적당한 길이 한 7cm나 길어도 한 8cm 정도 그 정도 되는 야광호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야광호스가 이렇게 이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소프트 재질 이런 재질이 좋습니다. 뭐 아주 뭐 딱딱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들도 갈치 얘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번 씹어서 이물감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번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재질로 된 그런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끝에 뭐 이상한 거 달린 거 뭐 스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솔직히 까놓고 이제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아가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털립니다. 다 털려. 이게 처음에는 내비둬가지고 내비두는데 막 입질을 왕성하게 하는데 그 올려보면 한 마리 두 마리인데 막 거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걸 자르죠. 일부러 붙여놓은 걸 자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상술인데 그런 걸 해야지 이제 그 파는 사람들이 이제 잘 팔린다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좌우지간 채비는 단순하고 이렇게 간결한 게 좋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게 좋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작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미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물론 이제 선사에서 이제 막 꽁치를 뭐 예전에는 뭐 갈치낚시 처음 할 때는 꽁치를 막 8박스 막 9박스 막 이렇게 싣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그것도 뭐 다 쓰고 막 부족해서 막 날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생미끼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생미끼가 이제 잘 물고 크게 문다. 씨알 좋게 이렇게 문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터득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미끼 쓴 지 꽤 오래되는데 요즘도 갈치낚시 시작하면서 낮에 채비해가지고 낮에 이제 갈치낚시 시작하면서 꽁치 이제 몇 마리 쓰고 이렇게 이제 하지 거의 뭐 꽁치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갈치가 이제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생미끼를 사용하다 보면은 꽁치는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미끼도 처음에 이제 낮에 요즘은 일찍 한 3시나 이렇게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4시나부터 낚시를 해요. 4시나부터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미끼가 없으니까 꽁치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갈치가 올라오면은 낮에부터 이제 갈치 포 미끼를 사용을 해도 잘 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길들이기 나름인데, 이게 집어등 켜고 이 갈치가 집어대서 이제 그 갈치가 입질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 마리 물기 시작하죠, 입질이. 그러면은 이제 꽁치가 물론 입질이 빨라요. 예, 빠른데 씨알은 잡니다, 자라. 아, 씨알은 확실히 자르니까 큰 고기를 잡고 싶으면은 생미끼를 써라. 네, 생미끼가 뭐냐? 생미끼가 뭐냐? 첫째는 갈치. 요즘은 고등어가 이제 때에 따라서 많이 올라옵니다. 고등어가 막 왕고등어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구워 드시고 조림해서 드시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고등어 조림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예, 고등어 요즘 그 시장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그렇게 맛있습니다. 고등어 미끼.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삼치 있습니다. 삼치가 이렇게 자잘한 삼치도 올라오고, 고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삼치 미끼가 아주 좋습니다. 삼치 미끼. 또 이제 오다 가다 이제 그 복권을 이제 딱 이제 복권 맞듯이 이제, 예, 그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만색입니다. 만색이 미끼 한 마리 올라오면은 일명 그 복권입니다. 복권, 로또 복권 한 마리 딱 쓸어 놓으면은 거의 뭐 그 껍질이 질겨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흐물흐물 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넣어도 아주 잘 뭅니다. 씨알 좋은 것들이. 예, 그런 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경험을 한 것이니까 믿고 이렇게 쓰셔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갈치 미끼 중에 그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갈치 내장 미끼 있으면 내장 미끼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세요. 써보면은 그 요즘 정말 작은 갈치, 풀치 이런 것도 살려주고 싶은데 그 내장 미끼 때문에 요즘은 제가 그 못 살려주고 내장 미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지만, 예, 내장 미끼는 정말 좋은 그 특급 미끼 중에 특급 미끼. 예, 아시고 제주도에서는 그걸 쓰지 말라고 한다는데, 제주도에서는 안 써도 되고 여수에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에는 정말 좋은 미끼입니다. 그 내장 미끼가. 갈치 그 풀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마시고 미끼를 이렇게 쓰시고 정말 큰 대치 이런 걸 잡아보시기 바라고, 눈으로 보는 그 우리가 그 말하는 도끼 입질 있죠. 도끼 입질, 그런 것을 보고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어 미끼 있죠. 고등어 미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고등어 미끼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포를 뜨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옆에 아무리 큰 것도 뭐 거의 뭐 이렇게 포를 뜨면은 지금 요 정도는 좀 작은 거죠. 요거는 그 큰 씨알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포를 뜨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되는 것을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씁니다. 이게 앞뒤로 이제 그 한 마리를 포를 뜨면은 저는 이제 그 미끼 4개씩 4조각씩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4조각씩 이렇게 떠가지고 바늘 8개 딱 달아 놓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명 도끼 입질을 눈맛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뭅니다. 요거 이제 갈치도 잘 물고, 또 이제 고등어가 있으면 고등어도 잘 물어요. 요거 이렇게 그 나풀나풀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쓸어 놓으면은 아주 잘 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미끼도 이제 그 큼직하게 이렇게 쓸어 가지고 넣으시면은 이제 좋을 듯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미끼 쓰시면서 이제 그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놨을 거예요. 살을 발라내라고. 살을 꽁치처럼 얍실하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나풀나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뜨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살이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냥 포를 떠서 그냥 쓸어요.
그러면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겠죠. 놀지도 않고 후킹도 잘 안 돼요. 잘 입에 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포를 떠서 살을 한번 얍실하게 이렇게 발라서 썰어서 이렇게 쓰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생미끼 최고입니다. 만세기 끝내줘요. 고등어 만세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잡어들이 없을 때 이제 제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갈치거든요. 갈치 이제 쓰실 줄 모르면은 그냥 뚱벙뚱벙 이제 뼈째 쓰세요. 뼈째 쓰는 이제 한참 입질 많이 할 때 뼈째 쓰는데 너무 길게 쓸지 말고, 길게 쓸면은 이제 잘라먹고 후킹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깍두기 한 요정도 썰어가지고 바늘에 끼 놓으면 좀 기다려야 돼. 애들은 좀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면은 이 깍두기를 쓸으면은 뼈째 쓸면은 포를 뜬 것보다 또 이제 씨알이 좀 더 크게 묻습니다. 후킹력은 떨어져도 입질을 막 해서 이제 좀 약간 후킹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들이 뼈째 썰어 놓으면은 씨알은 좀 크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를 잘 못 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여기 표를 뼈째 썰는 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집어 같아서 고기가 많이 물 때 낱말이 입질 간사한 때 이거 뼈째 썰어 놓으면 고기 안 뭅니다. 못 떠도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입질이 예민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갈치 조항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생미끼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꽁치 미끼를 위주로 쓰되 중간중간에 이제 섞어서 갈치 포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큰 놈들이, 씨알 좋은 놈들이 이제 생미끼를 물고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미끼 활용을 잘 하시면은 정말 큰 뭐 남들보다 씨알 좋은 갈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자신감 갖고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시고, 여수에 낚시 오시는 분들은 이 여수 채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게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통영 쪽이나 이렇게 이제 통영 쪽에는 보니까 이 기둥줄 단차를 좀 짧게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기둥줄 단차가 이제 한 발 정도 같으면은 제 기준으로 한 150에서 160 정도 되거든요. 그 단차가. 거기에다가 이제 바늘 목줄 길이를 한 1m 정도 되게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고기가 이제 왕성하게 막 여러 마리 이렇게 막 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낱마리로 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통영 채비는 통영에서, 여수는 여수 채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채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드실 때, 통영 갈 때는 통영 채비, 여수 올 때는 여수 채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수에서 이제 낚시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는 단차를 최하 한 2m 정도로 줄 수 있게끔 그 정도를 해가지고 자작 채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단차가 한 발하고 이 정도 되니까 한 200, 한 20 정도 됩니다. 제 채비는 항상 그렇게 돼요. 그 정도는 뭐 이제 너무 이제 길다 싶으면 최하 2m, 여수에 낚시하신 분들은 한 2m 정도 이상 될 수 있게끔 자작 채비를 한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야광호수 이거 너무 길면 안 돼요, 이거. 그하고 이제 앞에 뭐 꼴뚜기 뭐 이런 거 꼴뚜기 이런 거 다루면은, 요즘 고등어 있을 때 고등어 잘 뭅니다. 갈치 안 뭅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너플너플 이런 거 뭐 말하자면은 그런 거 이제 안 다시는 게 좋고, 간결하고 단순한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는 이제 10호 목줄을 쓰다가 요즘은 이제 12호를 이제 10호는 너무 조금 이제 너무 가늘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스가 안 나고 입에 상처가 안 나고 그랬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입에 상처 나면 이 카본 성분이 있어가지고 에스테르 목줄이 톡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호 목줄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좀 예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좋고, 우리는 그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뭐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겠지만, 예, 좀 연구해서 그 갈치 한 마리 더 잡고 그 큰 고기 잡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1.5 목줄로 이제 뱅에도 뭐 그 4자 5자 이런 것도 이렇게 잡듯이, 감성돔 뭐 이런 것도 잡듯이, 예, 갈치도 좀 예민하게 써서 뭐 4지 5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연구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태풍 이후에는 그 잠깐 그 언급을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바람 불 뒤에 이제 나갈 그 날씨가 좋아져서 나갈 수 있는 날짜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부터는 나가질 거예요. 금요일 그 물때가 한 12물 정도 되는데, 이번 태풍이 바람이 이 조류를 겉조류 속조류 이렇게 확 섞어서 조류가 이제 수온이 이제 안정이 되고 갈치 애들이 적응을 하고, 또 물때도 이제 좋아지는 열두물이거든요. 열두물 최적의 물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갈치가 이제 안 나오다가도 이제 고기가 무는 그 물때가 이제 11물부터 이제 12물 뭐 이렇게 이제 고기가 쏟아지는 물때인데, 금요일부터는 고기 이제 아마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수온도 이제 좀 섞어지면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갈치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면은 입질도 이제 또 활발하게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고기 그 낚시하는 수심층은 집어댔을 때 이게 집어등 켜고 나가지고 1시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집어가 돼서 입질 막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15m 전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은 꽝은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요즘은 그 수심에서 거의 고기가 다 물어요. 예, 15m도 조금 어느 때는 15m, 17m 여기서 입질 시작해가지고 주 입질 하는 데가 뭐 12, 3m, 10m 여기서 이제 고기가 다 무니까, 갈치가 다 무니까 그걸 명심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중간쯤에 앉으신 분들, 뽕당뽕당 하시는 게, 물론 이제 그 잘 못 던지겠지만, 못 던지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잘 던지는 분들도 간혹 가다 한번 뽕당뽕당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낚싯대 긴 거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큰 거 대갈치 이렇게 우악스런 입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이제 시간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